안녕하세요. 오늘은 분리집합 표현부터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정을 해야 되는데 모든 집합들은 쌍별로 분리가 되어 있고 그 두 집합 SI랑 SJ가 있으면 어떤 원소도 공통을 가지지 않는다고 가정을 해요. 그래서 이 밑에 그림 5.37처럼 세 가지 집합이 있다 가정을 하는 거예요. S1은 0, 6, 7, 8이 있고 S1은 1, 4, 9 그리고 S3는 2, 3, 5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게 그림 5.37에 있고 여기서는 부모에서 자식으로 링크 가는 게 아니라 자식에서 부모로 링크가 연결돼 있음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연산을 두 가지 할 거예요. 분리합집합 그리고 탐색. 그러면 이 유니언 파인드 연산을 보도록 할게요. 유니언 합집합을 하는 건데요. 합집합을 하는 건데 여기서 S1이랑 얘랑 얘를 합집합하면 그 0이 루트가 되거나 아니면 4가 루트가 되게 합집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루트의 부모 필드가 다른 루트의 부모를 가리키게 하면 돼요. 여기서는 4가 0을 그리고 여기서는 0이 4를 이렇게 가리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각 루트에 이렇게 그림 3.9를 보면 이 루트가 포인터가 그 각 이름을 가리키고 있어요.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각 루트가 집합 이름을 가리키는 포인터를 가지고 있어서 한 원소가 다른 어느 집합에 포함되어 있는지 결정하기 위해서 그 트리의 루트로 연결된 부모 링크를 따라 올라가서 집합 이름을 가리키는 포인터를 반환하면 된다. 그래서 얘의 이름은 S1이라는 것을 여기 포인터를 통해 가지고 따라가면 알 수 있다는 그 의미겠죠? 우리가 이제 집합을 표현할 때는 트리의 루트로 식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얘 6의 집합은 루트가 0 이렇게 해가지고 0이 루트인 여기 집합에 속하는구나를 알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 집합의 이름을 유지하는 네임 테이블이 여기 있죠. 네임 테이블. 그래서 한 원소 i가 루트 j인 트리에 속하고 j가 집합 이름 테이블의 k 원소를 가리키는 포인터를 가지면 그 집합 이름은 name k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림 3.5.39 앞에 있는 그림 보면 i가 6이고 j를 0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6을 따라갔을 때 이 0이 가리키는 건 S1이니까 그 집합의 이름은 S1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6 넣고 여기 0 넣고 해가지고 0이 그 집합 이름 테이블 K 원소를 가리키는 포인트를 가리키죠. 0이. 그래서 집합 이름 name K S1이 반환된다. 그리고 각 노드는 그의 부모를 연결하기 위해서 부모 인덱스를 포함할 하나의 필드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필요한 자료 구조는 int parent max element인데 여기 위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루트가 되는 애는 parent가 없으니까 -1로 합니다. 그래서 6, 7, 8의 부모는 0이구나. 0의 부모는 -1이니까 얘가 루트인가 보다. 이렇게 아는 거예요. 이제 find 연산 우리가 유니언을 했으니까 find 연산을 해볼 거예요. find는 그냥 부모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6의 부모를 찾고 싶어. 그러면 6의 부모인 0을 따라갔는데 -1이니까 얘가 루트인가 보다 하고 find를 한 거겠죠? 그래서 그리고 유니언도 되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parent i의 부모를 j로 하는 그렇게 합집합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parent i의 부모가 j가 됨으로써 합집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합집합하고 탐색을 위한 함수로는 simple find 그 부모를 찾으려면 parent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또 그 부모를 탐색하고 이 -1이 돼야지 루트가 되니까요. 그래서 i를 반환하고 이제는 simple union 이거는 합집합하는 거죠. 그래서 이 i의 부모를 j로 만들어주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simple union, simple find를 분석해보면 성능이 매우 좋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각자 0, 1, 2 이렇게 해가지고 각자 하나의 노드로 된 그런 노드의 집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합집합할 거예요. 0, 1, 0하고 1을 합집합하면 이 0의 부모는 1이 되고 1의 부모는 2가 되고 그래서 이렇게 다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변지 트리가 만들어질 거예요. find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1을 탐색하려면 한 번 걸리겠죠? 그리고 2를 탐색하고 2번 걸리고 이걸 다 합치면
뭐가 되겠어요? 2의 n에 n-1이라는 식이 구해지겠죠. 이것이 비곱표기법으로 나타나면 5의 n제곱이 될 거예요. 그래서 되게 성능이 좋지 않다. 그래서 이런 변질 트리가 생성되지 않기 위해서는 가중규칙을 적용해야 됩니다. 가중규칙은 뭐냐면 자식이 많은 게 루트가 되는 거예요. i랑 j랑 합집합을 했을 때 i가 자식이 더 많다. 그러면 j가 i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트리가 얼마나 많은 노드 자식을 갖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이 카운트 필드를 추가를 해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 parent 필드에 자식이 몇 개 있냐를 가리키기 위해서 이 자식의 개수를 음수값으로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 6, 7, 8이 0의 그 자식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4 그럼 얘가 자식이 더 많은 거니까 얘가 더 작겠죠.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얘가 루트가 되는 것을 여기 코드에서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조정리 5.5를 보면 보조정리 5.5는 한번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 가중규칙을 사용하는 유니언 함수를 한번 해볼게요. 합집합을 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union the set with root i and j. i랑 j를 루트로 만들고 i랑 j랑 같지 않아요. 그리고 using the weighting rules. 가중규칙 사용할 거예요. parent i는 마이너스 count i를 가진다. 그 음수 값의 count 값을 가지고요. parent j는 자기의 그 count 값을 가리겠죠? 그래서 이제 시작할 겁니다. 그 템프에는 i랑 j랑 카운트 값을 합친 거를 템포에 넣어줘요. 그래서 만약에 i가 j보다 크다. 그러면 j가 그 자식이 더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j가 부모가 됩니다. 그리고 이 j가 이제 i의 부모가 되니까 i의 자식들을 j에 다 포함시키겠죠. 그래서 템프를 이 j에 넣어줍니다. 그렇게 되겠죠. 아니면 i를 부모로 만들어주는 그런 코드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5.3은 예제 5.3은 이제 가정규칙을 사용해가지고 우리가 트리를 만든 거예요. 네, 가정규칙 웨이팅 유니언. 그래서 여기 각자가 있고 이것을 합치고 얘네들도 합치고 얘네들도 합치고 그래서 얘네도 합치고. 근데 얘는 그냥 왼쪽에 있는 애가 더 작은 애가 그 원소가 더 작은 애가 루트가 되는 그런 구조라서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m개 노드를 가진 최대 레벨은 로그 2의 m 플러스 1이다. 여기는 8개죠. 그래서 얘는 높이가 4인데 로그 2의 m 플러스 1 하니까 4가 됩니다. 그래서 탐색을 수행하는 데는 빅 5의 로그 m이 걸린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개선을 또 했는데 또 개선할 수 있어요. 어떻게? 붕괴규칙을 사용해서. 붕괴규칙은 뭐냐? 우리가 J에서 J가 루트로 가는 i가 루트로 가는 경로에 J가 있어요. 그러면 이 i를 바로 루트에다 붙여주는 거예요. 한번 어떤 코드가 있길래 그렇게 되는지 보도록 합시다. collapsing find 해가지고 i. 그래서 원소 i를 포함하는 루트를 찾고 붕괴규칙을 이용해서 i로부터 루트로 가는 모든 루트를 붕괴시킬 거다. 이것을 붕괴시키는 과정으로 보나 봐요. 그래서 root, trail, lead라는 이 세 가지 변수를 사용합니다. trail은 경로상의 그 포인터고요. lead는 trail의 그 parent거든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루트는 i 값을 루트로 넣어줍니다. 그래서 i를 루트로 넣어주고 parent 루트는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이게 for문이니까 i를 루트로 해주고 루트가 0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루트가 아니다. 그러면 루트가 될 때까지 계속 부모를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트를 부모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 i 우리가 찾으려고 그 맨 마지막에 i를 그냥 트레일에 넣고 이 트레일이 루트가 아니다. 그러면 이 리드 값을
죄송합니다. 이 i 값을 트레일에 넣고 이 루트랑 트레일이 같지 않다. 그러면 이 트레일의 parent를 lead로 해줍니다. 그리고 이 루트를 트레일의 parent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붕괴된 거죠. 이 트레일의 루트를 바로 트레일의 parent를 바로 루트로 해주고 이 트레일의 위에 있는 n은 lead로 바꿔줬어요. 그래서 그 여기 제가 임의로 만든 건가 봐요. 그래서 0, 1, 2, 뭐 예를 들어서 4, 6, 7 이런 뭐 트리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7을 트레일이라고 해봅시다. 7을 i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트레일에 얘는 리드가 되고 얘는 트레일이 되잖아요. 이 트레일의 페렌트를 바로 0으로 만들어줍니다. 루트가 0이니까요. 그래서 7로 해줍니다. 그리고 이 리드는 이제 다시 돌아와서 트레일이 되잖아요. 얘 루트가 0이 아니죠. 그래서 얘도 6으로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 4도 이제 리드가 되잖아요. 이제 리드가 되는데 이거 페렌트 0을 리드로 이제 만들어주고 얘의 루트를 0으로 만들어주고 이제 이 리드는 트레일이 되고 근데 다시 뽑으면 도니까 이 루트랑 같죠. 트레일이. 그래서 나오고 루트를 반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find 7을 해본다고 해봅시다. find 7을 할 때 우리가 맨 처음에 했던 그 simple find로 해가지고 이 find 7을 7번 하면 이 parent로 갈 때 하나, 둘, 3번 탐색을 해야겠죠. parent 링크 필드를 3번 올라가야 돼서 이걸 또 8번 수행해야 되니까 왜냐면 여기선 구조 바뀌지 않으니까 24번 수행해요. 8, 3, 24. 근데 collapse find를 하면 우리가 붕괴를 했기 때문에 맨 처음에 7을 여기다 놓고 6을 여기다 놓고 4를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 3번의 조정 과정만 처음에 3개의 링크를 거쳐가지고 2개의 링크는 재설정하고 실제로는 이 4까지 그 링크를 변경했으니까 3개를 변경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만 이렇게 변경을 해주고 나중에는 7을 find를 할 때 한 번만 그 find 7 그 7에서 루트를 찾아갈 때 한 번만 링크로 올라가면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13번의 이동이 필요하다. 왜냐면 3개의 링크를 거쳐서 루트를 찾고 그리고 3번 해가지고 이 find 7은 이거 2개는 재조정하는 과정이고 이 7은 나머지 find를 하는 과정이에요. 맨 첫 번째 find 7을 할 때 한 번 타고 2번 타고 3번 탔어요. 3개의 parent 이 첫 번째 이걸 할 때 루트를 찾아갈 때 3번 탐색을 했죠. 3번 이동했어요. 그리고 이 4를 조정하고 7을 조정하고 6을 조정할 때 3번 이동이 필요해요. 왜냐면 7도 이동하고 6도 이동하고 4도 이렇게 한 번 이동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13번이 됩니다. 네, 그리고 얘는 근데 이거 조금 완벽히는 조금 모르겠네요. 네, 이제 5.44를 보면 이것을 이렇게 합치고 얘도 합치고 네, 가중규칙에 의해서 그냥 합치는 것 같아요. 이진트리 개수를 계산하는 거 맞겠죠? 네, 작은 걸 루트로 해가지고 막 합치는 것 같아요. 얘는 가중규칙 사용해서 합친 것 같고요. 네, 합쳤어요 결국. 하하, 이렇게 되네. 이진트리의 개수 계산. 상이한 이진트리. 우리가 이 노드가 2개일 때 이렇게 2개의 트리가 만들어지고 노드 n이 3개일 때 이렇게 5개의 서로 다른 트리가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스택 순열.
우리가 전이순회랑 중이순회가 중이순서와 정이순서가 어떤지에 따라서 우리가 트리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이래서 예를 들어서 A, B, C, D, E, F, G, H, I라는 전이순서가 있고 중이순회는 B, C, A, E, D, G, E, H, F라고 가정해봅시다. 우리가 첫 번째 전이순환에서 첫 번째로 방문하는 것은 루트예요. 그래서 A가 루트구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A는 중이순위에서 여기 그 가운데 있잖아요. BC랑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 중간에 있어요. 그럼 BC는 왼쪽에 있고 이 ED, G, F 얘네는 나머지들을 오른쪽에 있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방문하는 거 B가 여기 다음에 루트는 B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C는 어디 쪽에 있나 보니까 B의 오른쪽에 있죠. 오른쪽에 있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전이순회와 중이순회로 원래 트리를 유도할 수 있고 이런 이진 트리로 모든 이진 트리는 전이, 중이, 유일한 전이, 중이 순서상을 갖는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게 나와 있어요. 이제 그래프입니다. 그래프의 추상 데이터 타입. 케임브리지 다리는 그냥 그래프에 대한 예시고요. 그래서 그냥 해볼게요. 이미 지역에 출발해서 모든 다리를 한 번씩 거쳐서 처음 출발한 지역으로 되돌아오려면 모든 게 다 짝수거나 두 개만 홀수여서 나머지는 다 짝수 두 개만 홀수여서 그게 시작과 끝인 경우에만 이게 끝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규칙을 사용해서 뭐 어떤 사람이 문제를 해결했대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되게 많이 활용되고 있어요. 현재도. 정점에 연결된 간선수를 우리는 차수라고 하고요. 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규칙은 오일러 행로라고 한대요. 네. 그리고 정의. 이 V를 정점이라고 하고요. 이 E는 간선. 그 정점이랑 정점들 사이의 그 길을 간선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그래프를 G, V, E로 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무방향 그래프는 이 정점 그 간선이 U랑 V로 되어 있으면 이 간선들 U랑 V랑 V랑 U랑 같은 거예요. 그리고 방향 그래프는 U랑 V랑 V랑 U랑 달라요. 왜냐면 여기 첫 번째 있는 것을 꼬리라고 하고 V는 머리라고 해요. 그래서 꼬리랑 머리가 이렇게 바뀌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간선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그래프를 그 정점과 간선으로 나타낸 거고요. 이 무방향 그래프는 이렇게 가로를 하지만 방향 그래프는 이렇게 합니다. 가로를요. 그래서 얘네 둘은 얘는 트리가 될 수 있는데 얘네 둘은 트리가 되지 않아요. 왜냐면 얘는 사이클이 있고 얘는 사이클이 없거든요. 그리고 그래프는 제약이 있는데 자기 자신으로 들어오는 간선이 있으면 안 되고 그리고 점과 점 사이에 다중선이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정점 n개의 정점을 가진 그래프에서 n 곱하기 n 빼기 1을 곱한 거 나누기 2를 한 만큼의 그런 최대의 간선수를 가진 그런 그래프를 완전 그래프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방향 그래프에서는 이 간선 A에서 B로 가는 거랑 B에서 A로 가는 거랑 간선이 다르다고 취급을 하기 때문에 최대 간선수는 n 곱하기 n-1입니다. 무방향 그래프면 그냥 두 개 같으니까 나누기 2를 해줘야겠죠? 그리고 네, 그 U랑 V가 간선이 있으면 U랑 V는 인접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간선 UV는 정점 U랑 V에 부속된다고 하고요. 네, 방향 그래프도 그렇게 하는데 방향 그래프가 U랑 V면 얘가 U가 꼬리고 얘가 머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V 이 머리는 꼬리로부터 인접하고 이 꼬리는 머리에 인접한다 라고 우리가 표현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부분 그래프는 6.4에 나와 있어요. 이 그래프의 부분적인 그 그래프들. 이 그래프에 속하는 그래프들이죠. 그리고 네. 경로는 U에서 V까지 가는 정점 순서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길이는 경로상에 있는 간선수를 말해요. 그래서 처음이랑 마지막을 빼고 그 모든 정점이 다르면 단순 경로다. 그러니까 사이클이 없으면 단순 경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결요소는 최대 부분 연결 그래프인데요. H를 포함하는 또 다른 그래프가 G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G4는 두 개의 연결 요소를 가지는데 이 H1, 이 연결 요소를 포함하는 다른 그래프가 이 G4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H2를 포함하는 다른 그래프가 이 그래프 G4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최대 연결 요소가 두 개구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트리는 사이클이 없는 연결 그래프예요. 그리고 광열 요소는 U에서 V로 가고 V에서 U로 가는 그런 경로가 있다. 그러면 강렬 연결되었다고 하고요. 강렬 연결 요소는 강하게 연결된 최대 부분 그래프를 말합니다. 그래서 G3는 강렬 연결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거냐? 얘랑 얘입니다. 그래서 얘는 그 U랑 V처럼 이렇게 서로 연결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도 자기 자신으로 출발을 자기 자신으로 가죠. 그래서 얘도 강렬 연결 요소입니다. 그리고 내가 정점 V가 머리가 되는 간선수를 정점 V의 진입차수라고 하고, 정점 V가 꼬리가 되는 간선수를 진출차수라고 하는데, 여기서 0에서 1로 가는 거는 0의 진출차수고, 그 1에서 0으로 가는 거는 0에 대해서 진입차수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래프를 표현하는 방법은 인적 행렬, 그리고 연결 리스트, 그리고 인접 다중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접 행렬은 그 간선이 A에서 B로 가는 간선이 있으면 1이고 아니면 0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G1, 예를 들어서 G1에 대해서 간선 그래프를 그리면, 네, 각각 간선 그래프가 인접 행렬이 이렇게 대응되는 걸 볼 수 있고, 그러니까 1이다. 그럼 간선이 있다. 여기만 간선이 없는 거고, 방향 그래프는 이 대각선의 기준으로 여기 두 부분이 달라요. 근데 무방향 그래프는 같아요. 그래서 여기 위나 아래만 저장해도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그래프 G의 간선수를 알고자 하거나 아니면 연결되어 있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n제곱 빼기 n, 그러니까 대각선의 항은 자기 자신도 들어가는 게 없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빼고 주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알기 위해서 비곱호기법은 B5의 n제곱입니다. 그리고 인접 리스트는 인접 행렬 n행들이 n개의 체인으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노드 체인 데이터에 인접한 정점 인덱스를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림 6.8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이 정점 연결강 3, 1, 2가 연결됐나봐. 1하고 2, 3, 0이 연결됐나봐. 이것을 이 인접 리스트로 알 수 있는 거죠. 얘는 순서는 중요하지 않고요. 이게 배열 어드저스 리스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그 정점들은 인접 리스트, 임의의 정점에 대한 인접 리스트를 5의 1 시간에 접근할 수 있어요. 왜냐면 배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어드저스 리스트는 첫 번째 그 인접 리스트에 대한 포인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n개의 배열이랑
E의 체인 노드가 필요한데요. 그 이유는 n개의 배열, 정점이 n개니까 n개의 배열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게 간선수가 그 0에서 3으로 가는 거랑 3에서 0으로 가는 거 같잖아요. 근데 이게 그러면 이 간선수 곱하기 2 한 만큼 이 리스트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노드가 이 n인 배열과 2의 체인 노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체인 대신에 순차 리스트를 사용하면 인접 리스트는 정수 배열에 노드 n 더하기 2의 2 더하기 1만큼 저장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배열의 크기인 n 그리고 체인 노드 우리가 무방향 그래프이기 때문에 2의 2만큼 필요하고요. 그리고 플러스 1을 채워 저장해야 되는데 이 1은 왜 필요하냐면 0은 비워놓기 때문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드 0부터 7까지는 이 각 노드들의 그 리스트의 시작 지점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0의 시작 지점은 9래요. 그러니까 0에 2, 1이 연결됐구나. 1은 11이니까 11에 3과 0이 연결됐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2인 이유는 0에서 3으로 가는 것과 3에서 0으로 가는 게 다 모두 저장이 돼 있기 때문에 2에 2만큼 또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 그래프는 진출 차수는 정점에 대한 인접 리스트에 있는 노드의 개수를 계산하면 되고요. 진입 차수는 좀 복잡한데 이것은 인접 리스트로 화살표를 바꿔서 표현함으로써 쉽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희소 행렬을 위해서 리스트 구조는 어떻게 표현하냐? 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직교 리스트로. 그래서 헤더 노드는 순차적으로 저장이 되고 각 노드의 처음 두 노드는 그 노드가 표현하는 머리와 꼬리를 표현하고 나머지 두 필드는 행과 열의 체인을 위한 링크다. 뭔 소리인지 보도록 할게요. 얘가 행, 얘가 열 해가지고 지금 G3에 대한 희소행렬? 그 행렬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런 행렬이 나타나요. 이런 행렬을 이렇게 직교 리스트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0이 머리고 꼬리는 1이다. 근데 얘는 행 연결될 게 더 이상 없죠. 그래서 0이고 얘는 머리가 1, 꼬리가 0.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수직으로 연결된 건 없지만 수평으로 또 연결될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수평으로 연결해줍니다. 그리고 인접 다중 리스트는 노드들이 여러 리스트들에 의해서 공유되는 리스트예요. 바로 이것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각 간선에 대해서는 오직 하나의 노드만 존재를 하고 그러니까 각 간선에 구성된 노드들이 각각 하나씩 있는 거예요.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우리 앞에 봤던 G1에 대한 그래프에 대한 그런 인접 다중 리스트예요. 그래서 이 각각 포인터 가리키는 거는 그 첫 번째 이 노드가 첫 번째로 포함된 그런 간선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얘는 0, 1을 다 해야 되니까 0, 1. 2가 처음 나타낸 것은 N1부터 그리고 N2가 3가 처음 나타낸 것은 노드 3이 처음 나타난 거 N2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얘가 각각 나타나는 거는 이 노드 제로가 또 언제 나타나니? N1에 나타나요. 그리고 이 노드 제로는 또 어떤 노드에 나타나는지 N3에 또 나타난다. 이렇게 또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0이 나타내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0과 연결된 건 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네. 그래서 the list are vertex 0. 이 정점 제로는 N0에서 N1으로 이어지고 N1에서 이게 N2로 이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N2로 갔더니 널 됐으니까요. 그래프의 기본 연산. 그래프의 기본 연산은 깊이 호선 탐색과 너비 호선 탐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피우선 탐색은 코드를 보면요. 이거 스택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노드 포인터 W가 있어요. That first search of grep beginning V. 그러니까 V에서 시작하는 기피우선 탐색을 할 거다. 노드 포인터 W가 있고요. V를 방문한 게 사실이면 V를 프린트할 거예요. 그래서 V에 있는 값을 W로 해주고 이 W가 존재한다면 이제 W가 연결된 점이 방문이 안 됐으면 이제 그 정점 V에 연결된 점에서 또 다시 기피우선 탐색을 하는 거죠. 그러면 바로 예제로 넘어가서 이해를 해볼게요. 우리가 0부터 시작할 거예요. 0에서 우린 스택을 사용할 거니까 스택도 해볼게요. 0에서 우리는 연결된 0 visited V는 true로 0은 방문된 걸 사실로 해놓고 0을 프린트합니다. 그 다음에 0을 W로 만들어주고 이 W의 vertex로 가가지고 1이 방문 안 됐죠? 그러면 1을 이제 이 스택에 넣습니다. DFS 1에 대해서 이제 또 기피우선 탐색을 하는 거죠. 그래서 1이 왔어요. 그래서 1을 방문한 걸 사실로 해놓고 1을 프린트합니다. 그리고 그 1을 W로 만들어주고 이제 W1에 대해서 가요. 갔는데 얘 방문했었죠. 그러면 다음 링크로 갑니다. 무시해요. 그 다음에 3으로 갑니다. 3으로 가서 3 방문 안 했죠? 그러면 이 3에 대해서 DFS, 기피우선 탐색을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계속 탐색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문을 하면 프린트되는 것은 0, 1, 3, 7, 4, 5, 2, 6 이렇게 프린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은 탐색을 끝내는 데는 우리가 이렇게 갔다가 0에서 1로 갔다가 1에서 0으로 가는 건 무시하고 3으로 가고 이렇게 그 결론적으로는 여기에 있는 간선수만큼 탐색을 해요. 그리고 이것을 인접행렬로 표현을 하면 V에 인접한 점을 결정하는 데는 전체 그 전체 정점들을 다 확인해 봐야 되기 때문에 5n 시간이 걸리고 방문해야 할 정점 수가 총 n이니까 총 시간은 5의 n제곱이 됩니다. 너비우선 탐색은요. Q를 생각하면 돼요. 너비우선 탐색에 대한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breadth, first travel of a graph. 너비우선 탐색이다. Starting at V, V에서 시작한다. The global array visited is initialized to 0. 네, 그 array 방문된 것을 그 first로 아직 한다는 거겠죠? The queue operation are similar to those described in chapter 4. 그러니까 Q에 대해서 연산하는 게 챕터 4에서 한 그 Q의 그거랑 같대요. 그래서 front and rear are global. 그래서 front랑 rear를 글로벌 그 전역 변수처럼 막 사용을 하나 봐요. 그래서 node pointer W를 선언해주고 front rear은 널로 해줍니다. Q가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프린트합니다. V를 프린트할 거예요. 우리는 그 0을 아까 전에 했던 그 0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프린트를 해주고 0을 방문했다고 0 방문한 거 true로 해주고 add qv. 그래서 0을 add qv q에다가 넣습니다. 그래서 front가 있다. 이 0이 from front가 되겠죠. 그래서 이 0을 delete Q에서 삭제하고 V에다 넣습니다. 그래서 그 V가 이제 0이 W가 되고 W가 있죠. 그래서 W가 방문이 됐죠. 그러면 W의 링크로 갑니다. W 링크 뭐 연결돼 있어요? 1하고 2 연결돼 있죠. 그래서 첫 번째 1에 갔어요. 1 아직 방문 안 됐죠. 그러면 1을 프린트하고 1을 add Q에 넣습니다. 그리고 방문된 걸 사실로 해요. 1을. 그리고 또 링크로 갔더니 2가 있죠. 그래서
2가 아직 방문 안 됐으니까 2도 프린트 합니다. 그래서 2도 add queue에 넣어줘요. 그리고 visited 2도 true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0을 또 갔더니 이제 null이죠. 그래서 이제 for문에 나와요. 그래서 for문에 나오고 다시 front는 지금 1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1을 delete q 해가지고 1을 넣습니다. 그래서 1이 w가 되고 w1이 있죠. 그래서 이 방문된 게 사실 방문됐잖아요. 1은. 그래서 W에 링크로 갑니다. 이 1에 링크로 갔더니 0은 방문된 게 또 사실이기 때문에 3으로 갑니다. 3으로 가요. 그래서 3은 아직 방문이 안 됐기 때문에 3을 프린트를 하고요. 3을 Q에다 넣습니다. 그리고 방문한 걸 사실로 만들어주고 이제 또 4가 연결돼 있죠. 이런 방식으로 계속 Q를 넣고 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러면 이것을 분석해보면 각 정점들은 Q에 단 한 번만 들어가기 때문에 while loop는 n번 반복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n번. 그리고 인점 리스트 표현의 경우 차수가 D라고 할 때 루프 전체 비용은 D0부터 다 더한 거. 간선수만큼 된다. 그리고 인접 행렬을 표현하면 역시 5의 n제곱이 걸린다. 연결 요소. 연결 요소랑 신정 트리까지 할 거예요. 연결 요소는 그래프의 연결 여부를 결정하는 이거 선생님이 이거 안 하셔 그 기본서 완전 정보 거기서는 안 했는데 이 그래프의 연결 여부를 결정하는 문제에서는 DFS나 BFS 해가지고 방문 안 된 정점이 있는지 확인해 보면 되고요. 연결 요소 나열하는 문제는 이 DFSV랑 BFSV 반복 호출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대요. 그래서 네, 이런 코드도 있고요. 신장 트리는 우리가 T는 트리 간선들로 탐색 중에 사용된 간선들의 집합이고 N은 비트리 간선이라고 우리가 해봅시다. 그래서 신장 트리는 그래프 G에 있는 간선들로만 구성되고 정점들을 포함하고 트리니까 사이클을 포함하지 않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완전 그래프에 대해서 세 가지 신장 트리, 정점을 다 방문을 하고 그리고 사이클이 없는 G에 있는 간선들로 구성된 그런 신장 트리들이죠. 그래서 DFS를 이용해서 만든 신장 트리는 깊이우선 신장 트리, 그리고 BFS를 사용해서 만든 신장 트리를 너비우선 신장 트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 깊이우선, 너비우선 그런 탐색 트리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신장 트리는 최소 부분 트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